네,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를 직접 파인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필요한 파이썬 패키지들을 설치해 볼 건데, 우선 저희가 필요한 패키지가 저희가 오픈 AI 패키지를 하나 설치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웹 데모를 이용해서 이제 웹 데모를 위해서 우리가 챗GPT 파인 튜닝한 걸 웹사이트로 띄워볼 건데, 거기서 사용하기 위한 이제 그라디오라는 파이썬 패키지도 설치를 해볼 거예요. 그라디오는 이제 스트림릿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앞서서 스트림릿이라는 파이썬 패키지를 이용해서 계속 웹사이트 같은 걸 만들어 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라디오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트림릿을 써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그라디오 쓰는 이유는 이게 콜앱에서, 구글의 콜앱에서는 스트림릿을 쓰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좀 까다롭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만 좀 임시적으로 그라디오라는 패키지를 써볼게요. 자, 우선 필요한 패키지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 TQD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따로 할게요. TQDM은 따로 뒤에서 설명을 하고, 저희는 이제 이거는 뭐 핵심 라이브러리는 아니에요. 핵심 패키지는 아니고, 이건 없어도 됩니다. 이건 없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저희 이제 오픈AI랑 그라디오 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우선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요. 그 후에 제가 이제 챗봇 데이터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챗봇 데이터를 준비를 해놨는데, 챗봇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코드가 바로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요. 보시면 wget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wget이라는 명령어는 저희가 구글의 콜앱에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받기 위한 명령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을 실제 데이터의 주소를 여기다 이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데이터를 다운받아 볼게요. 이렇게 wget으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받아 봤고, 데이터 용량은 29.14MB네요. 29.14MB예요.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패키지를 이제 임포트를 하고, 자, 요 파일 있잖아요. 요 파일을 저희가 일단은 로드를 해야 돼요. 챗봇 데이터인데, 이 챗봇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은, 여기 콜앱의 좌측에 폴더 모양 있잖아요. 이 폴더 모양 누르시면은 챗봇 데이터가 여기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 좌측에 이미 다운이 받아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버튼 받으시면은 이제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방금 저희가 받은 챗봇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니까 직접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은 이 챗봇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이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저는 이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JSON-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장자가, 이 파일의 확장자가 JSON-L이라고 되어 있어요. JSON-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JSON-L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이렇게 로드를 하고 나서 이 데이터의 형식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현재 8,731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데이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데이터에는 사용자와 챗봇의 대화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대화가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 건데, 8,731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이 8,731개의 데이터를 챗GPT에 파인 튜닝을 시키게 되면은 과금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지나친 과금을 주의하기 위해서 저는 8,731개의 데이터 중에서 단 200개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위 200개 빼고 그냥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상위 200개만 쓰기로 했고, 자, 그러면 이 200개의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만 출력을 해볼게요. 첫 번째 데이터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200개의 데이터 중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출력한 게 이거예요. 하나의 데이터를 출력한 게 이거예요. 보시면은 상담사, 내담사라고 해서 이게 심리 상담 챗봇을 저희가 만들 거거든요. 이 데이터는요, 챗 GPT와 유저 간의 대화가 있는데, 이게 대화 한 번이 뭐 질문 답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대화가 끝날 때까지, 대화가 시작돼서 대화가 끝날 때까지 여러 번 티키타카를 합니다. 여러 번 티키타카를 하는데, 요거 하나가 하나의 데이터예요. 요거 하나가 하나의 데이터예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티키타카를 해서 대화가 종료되는 게 하나의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지금 200개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어떤 데이터인지 볼까요? 상담사가, 안녕하세요. 상담사입니다. 무엇이 불편하시나요?
그랬더니 이제 질문하는 유저가 내가 약간 중이병 같은 걸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중이병 증상이라는 어떤 증상이신가요? 제가 공격적이고 좀 무리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사랑 챗GPT가 이렇게 막 대화를 하죠. 여러분들이 챗GPT를 파인 튜닝을 시키실 때는 챗GPT는 기본적으로 챗봇이기 때문에 이 챗봇이기 때문에 이런 챗봇 형태의 데이터, 사용자와 그 AI의 대화, 뭐 우리가 원하는 AI가 지금 상담사겠죠. 사용자와 우리가 원하는 답변에 해당하는 뭔가 상담사든 뭔가 가이드든 뭐 AI든 이런 티키타카하는 대화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 자체는 지금 챗GPT를 파인 튜닝하기 위한 형태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또 적절하게 데이터 전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 전처리를 어떻게 해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픈AI 공식 문서에서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전처리를 해라 인데 어떻게 전처리를 하면 되냐면요. 이게 크게 챗GPT를 파인 튜닝을 할 때는 크게 세 개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이라는 역할, 그리고 유저라는 역할, 그리고 어시스턴트라는 역할.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챗GPT API를 앞서서 사용을 해 보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 번 보셨던 포맷입니다. 시스템 역할, 롤 시스템, 그리고 롤 유저, 그리고 롤 어시스턴트. 그래서 약간 이 형태로 전처리를 좀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챗GPT에게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형태를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 오픈AI 공식 문서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하라고 예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템에다가 시스템 롤인데 어, 우리가 챗GPT에게 원하는 거는 마브라는 팩추얼 챗봇이다. 뭐 이렇게 적었네요. 이건 이제 오픈AI에서 제시된 예시에서는 마브라는 팩추얼 챗봇을 만들고 싶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거고 저희는 이제 롤 유저, 롤 어시스턴트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앞에서 준비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매핑을 해주고 그리고 시스템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다시 작성을 해줄 건데 우린 지금 심리 상담 챗봇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너는 심리 상담 챗봇이야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전처리를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일단 상담사라고 하면 안 되고요. 상담사라고 하면 안 되고 어시스턴트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롤이 어시스턴트로 해야 되잖아요. 전처리 가이드 준 게.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는 이제 유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또 유저로 해줘야 됩니다. 유저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은 이제 저희가 여기 원래 데이터에는 없으니까 여기에 적절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내담자를 유저, 상담사를 어시스턴트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은 제가 이렇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정서적으로 심리가 불안한 사용자를 위로해주는 심리 상담 챗봇입니다. 성심성의껏 상담해주세요 라고 해서 시스템 문구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데이터가 지금 200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스피커는 전부 다 어시스턴트 유저로 적절하게 다 바꿔주고 그리고 원래 어터런스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이게 어터런스라고 하면 안 되고 오픈AI에서는 이걸 콘텐트로 해야 되잖아요. 보시면 롤 유저 한 다음에 할 말은 콘텐트로 돼 있으니까 어터런스도 전부 콘텐트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터런스는 콘텐트에 그리고 내담자 상담사는 유저 어시스턴트로 바꿔주는 전처리를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단에는 시스템 당신은 정서적으로 심리가 불안한 사용자를 위로해주는 심리상담 챗봇입니다 라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줬어요. 함수 만들고 전처리합니다. 전처리하면은 저희가 원래 전처리에 쓴 데이터가 200개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용할 데이터가 200개죠. 이 200개가 이 전처리 함수를 통해서 전처리가 끝났을 거고 첫 번째 데이터 한번 출력해보죠. 첫 번째 데이터 출력하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시스템, 맨 위에 시스템 컨텐트 당신은 정서적으로 심리가 불안한 사용자를 위로해주는 심리상담 챗봇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래 상담사 내담자 어터런스라고 돼 있던 게 이제 바뀌었죠. 이제 바뀌어서 어시스턴트 유저 컨텐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데이터가 전처리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상담사 내담자가 어시스턴트 유저로 바뀌었고 어터런스는 컨텐트로 바뀌었고 원래는 없었던 시스템 프롬프트가 들어갔습니다. 맨 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의 전처리가 이렇게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전처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픈AI에서 제시된 형태로 이렇게 전처리를 이렇게 마쳤고, 전처리를 마쳤으니까 우리 이제 이거를 이제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오픈AI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렇게 전처리한 거를 JSON-L 파일로 다시 재저장을 하라고 해요. JSON-L 파일로 다시 재저장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데이터 다운로드 받았을 때도 이게 JSON-L 파일이었잖아요. JSON-L 파일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거였는데 저희가 전처리한 이 형태 그대로 다시 JSON-L 파일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JSON-L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는 save JSON-L 파일이라는 이 함수를 쓸 겁니다. 이 함수를 써서 이번에는 messages.jsonl이라는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면은 이 함수로 저장을 하면 이렇게 messages.jsonl 파일이 새로 생기죠. 저희가 전처리한 후에 다시 재저장을 한 겁니다. 이 파일 형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와 동일하게 여기 누르셔가지고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서 직접 열어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셔도 다운로드가 될 텐데 더블 클릭하니까 내용이 보이네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200개의 데이터가 당신은 정서적으로 심리가 불안한 사용자를 유래해준 심리 상담 챗봇입니다. 라고 해서 시스템 프롬프트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의 20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어시스턴트와 유저의 대화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하나의 대화가 한 줄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대화가 한 줄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이렇게 200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200개가 있죠. 이런 게 20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200개가 있는 이 데이터를 우리는 파인 튜닝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 저 데이터 포맷은 뭐 한번 보시면은 어떤 건지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물론 이렇게 열어봐도 되지만 사실 또 이 제이슨의 파일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로드해서 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로드해서 봤어요. 어떤 느낌인지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로드하면은 이렇게 한 줄 한 줄이 하나의 행으로 들어오네요. 한 줄 한 줄이 하나의 행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뭐 각각을 볼라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메시지열의 첫 번째 데이터 출력하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죠. 지금 제가 여기 이 첫 번째 데이터 출력한 겁니다. 첫 번째 데이터 출력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해볼 건데, 파인 튜닝을 해볼 거예요. 우리 파인 튜닝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오픈AI 키 값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요, 이미 오픈AI 홈페이지에서 저의 키 값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발급받으신 오픈AI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신 키 값을 여기다 넣어주셔야겠죠. 여기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선언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코드들이죠.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코드들이요. 하신 다음에 이 messages.jsonl 파일을 우리가 파인 튜닝을 목적으로 이 오픈AI의 서버에 올리는 코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코드일 수 있겠죠. 파인 튜닝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client.files.create에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올리신 파일 올리신 다음에 목적은 파인 튠이다 라고 해서 이 코드를 실행하시면 저는 이미 실행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실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행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ID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실행하시는 동안 오픈AI 서버에 여러분들의 이 학습용 파일이 업로드가 되는데, 오픈AI 쪽으로 이 파일이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파일 아이디라는 게 발급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신 파일과 매핑되는 파일 아이디라는 게 발급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나온 이 파일 아이디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업로드를 했을 때 이 출력 결과로 나온 거에 보면은 이 created at이라는 게 나옵니다. created at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created at은 이게 우리가 잘 해석은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이라서 이거를 이제 한국 시간으로 해석을 하려면은 별도의 한국 시간으로 해석하기 위한 코드가 필요한데, 보시면은 1705732604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도저히 해석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시간이라는 건가 싶은데, 참고로 이 시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수도 있는데 이걸 유닉스 시간이라고 해요. 유닉스 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국 기준으로 한국 시간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시계 보면서 보는 시간은 한국 표준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닉스 시간을 한국 표준 시간으로 바꿔야 이게 지금 몇 시 몇 분이라는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이 created at이라고 나온 요 숫자는 제가 이 파일을 업로드한 시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업로드했을 때는 이 시간이 다르겠죠. 이 시간이 다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한국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과정을 거쳐 볼 건데, 이 한국 시간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일단 유닉스 시간을 UTC 시간이라는 걸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UTC 시간은 또 뭐냐라고 하면은, UTC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시간 표기 방법인데요. 우리는 한국 시간은 이 UTC 시간보다 9시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좀 헷갈리시죠? 우리가 여기 지금 이 created at이라고 나온 요 시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두 단계의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유닉스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유닉스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쓰는 것은 또 한국 표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닉스 시간에서 한국 표준 시간으로 이제 변환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UTC 시간이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UTC 시간은 그냥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는 시간을 이제 UTC 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면은 시차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홍콩 가면 시차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어디 다른 유럽 가도 시차가 있잖아요. 시간 차이라는 거는 나라별로 존재를 하는데,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딱 통용되는 시간 기준이라는 게 딱 있는데, 그게 UTC 시간이고, 저희는 한국은 UTC보다 한 9시간 빠른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닉스 시간을 UTC 시간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UTC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변환을 하면은, 저희가 요 created at이라고 나온 요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이제 몇 시 몇 분인지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거 해석을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뭐나 뭐나 숫자가 뜨니까, 아 이게 지금 내가 업로드한 시간이 유닉스 시간 기준으로 이건가 보다 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이게 몇 시 몇 분인지를 그냥 해석하는 거를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제 코드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코드로 준비를 했는데, 우선은 이거는 굳이 저희의 수업 내용과는 살짝 거리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픈 AI에서는 챗GPT 파인 튜닝을 할 때, 파일 업로드라든가 파인 튜닝 할 때 이 유닉스 시간 기준으로 자꾸 알려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거 뭔데 하실까봐 그냥 제가 수업 내용을 조금 벗어날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convert to unix time to kst라는 요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요 created at에서 나온 요 시간을 요 함수에 이제 넣어 보면은, 이 함수에 넣을게요. 이 함수에 넣어 보면 뭐라고 뜨냐면은 2024년 1월 20일 15시 36분 44초라고 뜨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요 파일을 올렸을 요 시간이, 실제로 이 파일 올렸을 때 언제 올렸냐면은 2024년 1월 20일 오후 3시 36분 44초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파일 올린 순간이 한국 시간으로는 요 시간이었고, 유닉스 시간 기준으로는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파일 올렸을 때 이렇게 시간이 뜨면은 한번 KST 시간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파일 업로드를 좀 진행을 해 봤고요. 파일 업로드 진행해 봤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건데, 이게 파인 튜닝 코드입니다. 일단 파인 튜닝 코드인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파인 튜닝 코드에서 이 트레이닝 언더바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트레이닝 언더바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 트레이닝 언더바 파일이라는 거에서 앞에서 이제 나왔던 이 파일 아이디 있잖아요. 이 파일 아이디를 갖고 와서 여기다 적어 주셔야 돼요. 적어 주셔야 오픈 AI의 이 파인 튜닝 코드가, 오픈 AI 서버에 올라가 있는 파일 중에서 파일 아이디가 요거인 파일 기준으로 파인 튜닝을 해야겠다라는 걸 얘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델은 저희가 이제 챗GPT를 튜닝할 건데, 우리가 파인 튜닝 할 때 챗GPT를 부르는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게 GPT 3.5 터보라고 보시면 돼요. GPT 3.5 터보기 때문에 이 GPT 3.5 터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아직 GPT4를 파인 튜닝 하는 거는 이제 아직 오픈AI에서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PT 3.5 터보를 튜닝을 해 볼 겁니다. 챗GPT 튜닝 하는 거예요. 이 코드를 이제 또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파인 튜닝 잡이라고 해서 어떤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출력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또 created at이라고 해서 시간이 기록됐는데, 제가 이 시간 해석을 해보면은 2024년 1월 20일 15시 37분 03초라고 뜨네요. 그럼 제가 아까 업로드한 시간은 1월 20일에 오후 3시 36분에 올렸는데, 제가 바로 실행했으니까 오후 3시 37분에 이 파인 튜닝을 시작했다라는
임의라고 보시면은 되겠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인 튜닝 잡이라고 해서 출력 결과가 나왔는데 이 출력 결과에서 저희는 이제 이게 파인 튜닝이 잘 되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을 해볼 겁니다. 확인을 해볼 건데 그전에 이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파인 튜닝 점 잡스 크리에이트를 실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사실 좀 여기서 학습을 좀 구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싶으시면은 요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요 코드 대신에 지금 제가 실제 실행은 안 했지만 가이드 드리는 코드가 있는데 요렇게 실행하시면은 학습 횟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추가된 게 이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스 nfq 땡땡이 2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학습 횟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걸 지정을 안 하시면은 저는 지정 안 했죠. 지정 안 하면은 얘가 그냥 자동으로 학습 횟수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학습 횟수 좀 내 마음대로 정하고 싶은데라고 하면 여기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2번 학습한다는 뜻입니다. 2번 학습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파인 튜닝 잡이라는 게 떴는데 이게 뭔지 좀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이 client.finetuning.잡스.list에서 limit 10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파인 튜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거 강의 영상을 찍기 전에도 이전에 파인 튜닝을 저는 되게 여러 번 해봤어요. 되게 여러 번 해봤는데 이거는 너가 지금까지 파인 튜닝 했던 기록들을 한번 출력을 해봐라 라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인 튜닝 했던 기록들을 한번 다 출력해봐라. 이때 이 리밋 10을 걸면은 그 중에서도 뭐 혹시 10개 넘으면은 10개만 출력해라 뭐 이런 의미인데 저는 뭐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해서 뜨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해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뜨진 않을 거예요. 많이 뜨진 않을 건데 어쨌든 보시면은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많이 해봐가지고 파인 튜닝 잡이라는 게 여러 개 뜨거든요. 파인 튜닝 잡 하나 여기도 있고 파인 튜닝 잡 여기도 있고 파인 튜닝 잡 뭐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파인 튜닝 잡이 여러 개 뜨잖아요. 여기는 이제 파인 튜닝 잡들 내가 이전에 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출력해라고 이거는 제가 방금 실행한 파인 튜닝 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방금 실행한 거고 이건 과거에 파인 튜닝 했었던 기록들 다 출력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파인 튜닝을 실행하면은 파인 튜닝 잡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계속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파인 튜닝 잡이라는 거를 이제 좀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이 파인 튜닝 잡이라는 거를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여기 아이디가 발급이 되는데 이 아이디는 파인 튜닝 아이디입니다. 파인 튜닝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제가 파인 튜닝 잡 여기 이거 실행했을 때 이 아이디가 발급이 됐잖아요. 이게 파인 튜닝 아이디예요. 저희가 아까 앞에서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는 파일 아이디가 발급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파인 튜닝을 시도를 하면은 파인 튜닝 아이디가 생깁니다. 파인 튜닝 아이디. 이거 파일 아이디랑은 달라요. 제가 방금 파인 튜닝 시도했을 때 UID가 생겼죠. 이 파인 튜닝 아이디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파인 튜닝 잡의 구조를 보면은 파인 튜닝 아이디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created at 이것은 파인 튜닝을 시작한 시간이죠. 이거는 해석하는 코드는 아까 그 함수 위에서 설명해 드린 KST로 변환하는 함수로 이거 몇 시 몇 분인지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서 얘가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이 nfq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 바꾸실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바꾸시면은 돼요. 저는 이제 nfq2 하면은 이게 2번으로 될 건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선 보시면 이게 nfq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왜 안 나와 있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실행을 하면은 이 파인 튜닝 잡을 처음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 스테이터스에 validating files라고 떠요. 스테이터스에 validating files라고 뜨는데 이때는 학습을 아직 시작 안 한 상태예요. 아직 학습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어쨌든 여기 파인 튜닝 잡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파일 아이디도 기록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파일 아이디도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파인 튜닝 잡은 파인 튜닝 아이디도 있고 제가 이 파인 튜닝 아이디도 있고 이 파인 튜닝을 어떤 파일로 하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파일 아이디도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파인 튜닝 잡에서 파일 아이디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 스테이투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 스테이투스라는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이 파인 튜닝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테이터스 이걸로. 그래서 파일 아이디를 기준으로 스테이터스를 찍어봐라라고 했을 때 이 보시면은 이게 제가 실행 파인 튜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으시면은 이게 validating files 라고 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파인 튜닝을 시작하고 나서 한 1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출력을 하잖아요. 이 코드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이 코드 그대로 쓰면은 러닝이라고 바뀌어요. 그러면 학습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학습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습이 시작이 되었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배치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파인 튜닝 잡 찍어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찍힐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찍힐 겁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시작하자마자 이 코드를 찍으면은 validating files라고 해서 파일 점검 중이라고 뜨는데 한 1분에서 5분 정도 뒤에 이 코드 그대로 다시 실행을 하시면 러닝으로 뜨는데 이건 파인 튜닝이 이제 실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뭐 요거는 이제 파인 튜닝 아이디가 여기 파인 튜닝 잡에 파인 튜닝 아이디도 있었으니까 파일 아이디 기준으로 파인 튜닝 아이디를 한번 찍어본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보들이 많으니까 그냥 파일 아이디 기준으로 파인 튜닝 아이디 한번 찍어본 거예요. 이건 파인 튜닝 아이디 찍은 거고 뭐 전체 내용을 출력하면은 파일 아이디 기준으로 전체 내용 출력하라고 하면은 뭐 전체 내용이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하이퍼 파라미터스라고 해서 fq3 배치 크기 1 러닝 레이트 멀티플라이어 2 이런 게 뜨죠. 그래서 지금 학습 중일 때만 뜨는 겁니다. 이거는 학습 중일 때만 뜨는 거예요. 원래 앞에서 출력을 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뭐 하이퍼 파라미터스가 이런 게 안 뜨죠. 얘는 왜냐면 스테이터스가 validating files였을 때는 저런 게 안 뜨는데요. 제가 좀 기다려보고 이게 출력을 해보면은 좀 러닝일 때는 이렇게 러닝일 때는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스 이런 거 뜹니다. 뜨고 지금 이제 러닝 상태죠. 스테이트가 러닝인데 여러분들 이제 러닝 이렇게 뜨고 나서 한 20분 정도 기다리니까 저는 학습이 끝났어요. 학습 끝난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코드를 그냥 계속 찍어 보다 보면은 그래서 동일한 코드입니다. 맨 처음에 찍었을 때는 validating false인데 이 코드를 계속 찍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러닝으로 바뀌었고 이 코드를 계속 실행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succeeded로 됩니다. succeeded로 뜹니다. 그럼 이러면 학습이 끝났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픈 AI 그 회원 가입하실 때 이메일로 회원 가입하셨으면은 여기에 succeeded라고 뜨는 걸로 학습이 끝났다라는 거를 알 수도 있겠지만 그냥 메일로도 와요. 메일로도 너 지금 학습 끝났다라고 메일 오니까 여러분들 메일 한번 확인을 하셔도 돼요. 학습 끝나면은 메일로 너 학습 끝났어라고 메일이 오는데 저는 그냥 메일 확인 안 하고 그냥 요 코드 그냥 학습하는 동안에 계속 실행하고 있었어요. 언제 학습 끝나나 실행하면은 계속 학습 동안에는 이거 계속 실행하면은 계속 러닝이라 뜹니다. 러닝이라 뜨는데 계속 실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석시디드가 뜨는데 학습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파일 아이디 기준으로 파인 튜닝 잡을 출력을 해 보았더니 파인 튜닝 잡 출력을 해봤더니 스테이터스 석시디드라고 나오죠. 그럼 이제 학습 끝났다는 뜻입니다. 끝났다는 거고 학습이 끝나면은 이 파인 튜닝 잡에 또 새로운 게 생기는데 파인 튜닝 잡이 새로운 게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은 파인 튠드 모델이라고 해서 새로운 정보가 생깁니다. 이거는 스테이터스가 석시디드가 돼야 생겨요. 스테이터스가 석시디드가 되어야 생기는데 지금 새로 생겼죠. 이거는 이제 파인 튜닝 모델 아이디예요. 이거는 또 파인 튜닝 모델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파인 튜닝이 끝났으니까 이 모델을 호출할 때는 이 파인 튜닝 모델 아이디가 있어야 호출이 됩니다. 파인 튜닝 모델 아이디가 있어야 이제 이 모델을 쓸 수가 있어요. 이제는 파일 아이디 기준으로 이 파인 튜닝 모델 아이디 찍어봤더니 뭐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왜냐면 요거랑 똑같죠? 똑같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호출할 건데 자 그러면은 학습이 제대로 잘 되었나 조금 궁금하잖아요. 제대로 되었나 궁금하니까 제가 학습하지 않은 모델 기준으로 여기 또 한번 호출을 해볼 거예요. 학습 안 한 모델이에요. 이거는 그냥 기본 챗GPT API입니다. 시스템 콘텐츠로 여기 시스템 프롬프트죠. 당신은 정서적으로 심리가 불안한 사용자를 위로해주는 심리 상담 챗봇입니다. 성심성의껏 상담해주세요 라고 시스템 프롬프트 넣고 나서 요즘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워요 했더니 이렇게 챗GPT가 답변을 주는데 되게 장문으로 줘요. 챗GPT는 뭔가 외로움을 좀 사람처럼 위로해준다기보다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뭐입니다. 두 번째 뭐뭐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뭐입니다. 뭐 잘 외로움을 극복해 보세요. 이러면서 되게 기계적으로
약간 무미건조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학습되지 않은 모델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학습된 모델을 호출해 볼 건데, 여기 챗GPT 기존 API 사용법에서 이 모델 부분 있잖아요. 이 모델 부분에서 저희가 파인 튜닝한 모델 이름으로 바꿔서 호출하면 돼요. 파인 튜닝한 모델 이름으로 바꿔서 호출을 하면은 학습 모델이 호출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 아이디 여기 넣고 모델 아이디를 여기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호출하면은 파인 튜닝 하지 않은 모델이 호출되는데, 이걸 이렇게 넣으면 파인 튜닝 모델 기준으로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을 넣어봤어요. 요즘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워요. 이런 학습하지 않은 모델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첫째, 둘째, 세 번째 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이거는 이제 심리 상담 데이터로 파인 튜닝한 모델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되게 이렇게 장문이 아니라 좀 경청하려는 느낌으로 나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외로움을 느끼신다는 건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자기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담자님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서 뭔가 좀 공감을 하려는 느낌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파인 튜닝이 잘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챗GPT API 사용법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전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학습 모델을 이전 대화 이력을 반영하여 챗GPT API를 호출하고 싶다면은 여기 시스템 프롬프트 다음에 이 유저랑 어시스턴트의 쌍을 이전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그 가정하에 여기 이전 대화를 넣어주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 대화를 넣어서 얘가 이전 대화를 고려해서 답변하는 거를 테스트해 볼 겁니다. 챗GPT가 이렇게 답변해 줬잖아요. 제가 요즘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워요 했더니 챗GPT가 이렇게 답변해 줬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전 대화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이전 대화 넣었어요. 이전 대화 그대로 넣은 다음에 지금 요 답변 있잖아요. 요 답변 제가 여기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대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었다라는 거를 이제 가정하고 새로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넣었더니 여기 저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했을 때, 얘는 이제 이전에 이러한 대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방금 새로운 질문이 들어왔다라는 가정의 하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에는 뭐 외로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지만 이전 대화에서 외로움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를 같이 줬기 때문에 이제 외로워하는 이유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전 대화를 고려해서 잘 답변을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파인 튜닝한 모델을 호출하는 방법은 딱 여기까지만 하면은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번 데모도 띄우는 코드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데모 띄우는 코드 준비했는데 그라디오라는 이 데모 패키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모를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어요. 이 그라디오 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라디오라는 파이썬 패키지의 공식 문서 가보시면은 챗봇을 구현할 수 있는 코드를 공식 문서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공식 문서에서 이 그라디오 홈페이지 가면은 챗봇 만들려면 이 코드 참고해서 이제 코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 코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코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요 코드에 대한 설명은 사실 요 수업을 살짝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참고 문서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참고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이 코드를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행 결과가 나올 건데, 여기서 요 링크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라디오를 실행하시면은 여기 그라디오를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웹페이지 데모 링크가 뜨게 됩니다. 웹페이지 데모 링크를 누르시면은 실제로 챗봇 화면이 이렇게 뜨게 돼요. 챗봇 화면이 뜨게 될 거예요. 챗봇 화면이 뜨게 될 텐데, 이 챗봇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답변을 하시면은 얘는 과거의 히스토리를 기억하면서 답변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워야 하니까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뉴뉴 했더니 얘가 또 어떤 때 느끼느냐에 따라서 내담자님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은 여기 이전 대화 내용을 전부 다 고려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데모 띄워가지고 한번 챗봇 대화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 그라디오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업의 내용을 살짝 벗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별도의 설명 문서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챗GPT의 파인 튜닝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